안녕하세요. 이제 8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입니다. 저번 교시에는 교재 118페이지 양가로 2번 실지거래가액 범위 그 정도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양가로 3번 실지거래가액의 추계 결정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8페이지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줄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질 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 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와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 서류 내용이 이러한 법에 따른 간평, 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부처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장부 기타 증빙 서류에 의해서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증빙이 없거나 증빙이 있어도 신뢰성이 굉장히 낮다는 의미죠. 이런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할 수가 있다. 저번 시간에 보면은 양도가액, 그다음에 취득가액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그때 실질 거래가액 원칙이고요. 실질 거래가액 원칙인데 이게 잘 확인이 되지가 않으면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그다음에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환산가액 할 수가 있거든요. 환산가액. 근데 이제 그 양도가액에서는 쓸 수는 없고 이쪽에서는 쓸 수는 없고 실질 거래가액, 매매가액, 감정가액, 취득가액, 환산가액 이쪽에만 쓸 수가 있고 환산가액은 그 다음에 이쪽에만 기준시가다. 기준시가로 쓰면은 여기는 반드시 기준시가로 써야 된다. 여기까지 했었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 밑에 박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보면 양도가액, 취득가액이 있고요. 그래서 박스 첫 번째를 보면 양도가액, 납세자가 신고하는 경우 반드시 실질 거래가액으로 해야 된다. 그럼 취득가액은 원칙은 실질 거래가액이에요. 원칙은 신고할 때는 납세자가 신고할 때는요. 이게 2006년도부터 이게 실거래가액 원칙이 됐기 때문에 실거래가액을 해야 되고요. 취득자도 취득가액도 이 실질 거래가액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아까 잠깐 여기 교재 내용을 읽었지만 실질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뭐 영수증이나 뭐 매매계약서 그런 게 없을 때, 아니면 그것이 있어도 신뢰성이 굉장히 낮을 때, 그럴 때는 실질 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매매, 감정, 환산가액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산가액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양도 실질 거래가액에 대해서 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거야. 환산. 그러니까 양도 당시 취득가액과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비율로 해서 이렇게 안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건 나중에 또 수식이나 한번 더 말씀드리고 환산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박스로 가서 118페이지 보면 또 정부가 결정 경정하는 경우, 정부가 결정 경정하는 경우는 실질 거래가액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원칙은 실질 거래가액이고요. 이 실가가 불분명 경우에는 매매 감정가액을 할 수가 있고, 다만 환산가액을 할 수는 없죠.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할 수가 있다. 기준시가. 그리고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게 되면은 취득가액은 반드시 기준시가를 써야 된다. 그거 좀 알아두시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취득가액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용어가 보면 실질 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가액, 감정가액 이렇게 있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잠시만요.
지금 잠깐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기에 약간 필기하기가 좀 불편해요. 실질 거래가액은 내가 양도하거나 취득할 때 내가 돈을 주거나 뭐 돈을 받은 그 가격이에요. 이게 돈을 주고 받은 가격이고, 그 다음에 요 매매사례가액은 내 집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내 집이 아파트라고 가정을 하면 내 집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한 동 아니면 그 단지면은 같은 향, 같은 평수, 그 다음에 같은 연도에 지어졌고 같은 연도에 지어져서 향과 평수가 같다면은 가격이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뭐 제일 저층이라든지 제일 로얄층이라든지 이걸 제외하면 내 집하고 내 앞집하고는 가격이 거의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 집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는 주변에 매매가 돼 있는 그 매매가 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걸 알 수 있다. 사례예요, 사례. 케이스죠, 케이스. 사례를 알 수 있는 거고, 이거 이제 아파트나 그런 거는 아파트와 같이 말씀드렸지만 이거가 신축, 그러니까 공사, 신축이나 대출 같은 경우 이 아파트가 지어진 때가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같은 평형, 같은 향, 이 정도 조건이 맞으면 매매 사례가액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처럼 로얄층이거나 뭐 저층이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향이 다른 경우, 그 다음에 평형대가 다른 경우는 같은 집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설령 같은 평형대고 향이 다 같다고 하더라도 어느 집은 인테리어를 굉장히 잘 해놨어요. 어느 집은 맨 처음에 지어졌을 당시 그 당시 그대로 인테리어예요. 그렇다면 뭐 취향에 따라서 인테리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그 가격에도 감정평가할 때도 가격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거에 따라서 매매 사례가 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좀 나뉘어져요. 그래서 매매 사례가액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국토부에 가면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가면은 부동산 실질거래가액 조회라는 화면이 있고요. 거기에 가면 이게 다 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뜨는 건 아니고 예전에는 그 거래 계약하고 나서 석 달 안에 그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신고를 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시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래 계약이 이루고 나서 한 달 안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실시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아파트 정도는 이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아니라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파트도 있지만 일반 주택, 그죠? 일반 주택이나 무슨 오피스텔이나 기타 등등은 이게 제대로 아직까지 파악은 안 돼 있어요. 아파트에 비해서.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어진 연도, 만약 이 아파트가 뭐 2000년도에 지어졌다 또 가정을 하면은 같은 향에 같은 평수에 그다음에 같은 자재를 썼을 거고요. 브랜드도 똑같죠. 그러니까 유사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지만 집이라는 거는 내 집이 여기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옆집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집마다 지어진 연도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집의 평수, 즉 땅의 넓이, 그 다음에 집에 쓴 자재 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택은 시가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좀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저런 거 안 됐을 때는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우표를 모은다, 아니면 옛날 지폐를 모은다.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 이 우표나 아니면은 옛날 돈이 얼마 정도, 현재 가치로 얼마나 되는지 감정을 의뢰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 주택,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한 실질 거래가액도 없고 매매 사례가액도 없으면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합니다. 감정평가법인에. 그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하면은 여기서도 감정평가법에 의한 그 법에 기술된 그 절차에 따라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세법에서 어떻게 또 따로 정하냐면은 가액이 10억까지는 한 개 간평법인에서 하는 가격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요. 10억이 초과를 하면 두 개의 평균가액을 합니다. 평균가액. 예전에는 가액에 상관없이 두 개 이상의 복수 감정을 받아서 그걸 평균가액으로 했는데 금액이 크지 않은, 금액이 높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 두 개 이상 이렇게 해갖고 하기에는 이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 왜냐면 감정 한번 하는데 뭐 적게는 500만 원, 좀 들면 몇 천만 원씩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 하는 것도 벅찬데 두 개씩 하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크지 않은 그런 분들한테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 가격을 이렇게 하라는 것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법이 좀 완화가 된 겁니다. 완화. 그래서 10억 기준으로 두 개, 한 개 기준 아니고요. 근데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이도저도 안 되면은 그때는 기준시가랍니다. 기준시가. 그죠? 그래서 기준시가가 뭔지 앞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119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기준시가. 그래서 기준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양도세라는 게 그 교재 앞으로 가보시면 114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이 있어요. 양도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나오고요. 장특공제 빼고 나서 양도소득금액, 그 다음에 기본금 뺀 다음에 이제 과표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그거죠. 근데 저거 예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양도와 취득 시기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 취득 시기에 양도 시기나 취득 시기에 가액이 이렇게 구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는 되는데 이것까지 다 없다. 그러면은 국세청장이 정한 이 기준시가대로 하게끔 돼 있어서 이 기준시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19페이지. 기준시가. 자, 보시면 개념, 양가를 본 개념,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실지 거래가액에 불과하고 하나의 물건에 대해 획일적 방법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과세 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한다. 누가 정한다고? 정부가 정한다. 정부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은 자산별 기준시가 산정 방법에 의해 산출된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차감한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밑에 거 먼저 좀 보고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게 원칙이나 양도 당시 고시된 기준시가의 가액이 보상금액 또는 공매 경락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보상 또는 공매 경락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이것도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그 위에 기준시가가 했을 경우에는 자 보세요. 다시 교재 114페이지로 가시면 양도가에서 필요경비를 뺐죠. 필요경비를. 근데 지금 기준시가 개념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끝에 보면은 양도차익 산정 방법은 자산별 기준시가 산정 방법에 산출된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필요경비 계산 문제, 계산 문제. 이거 앞에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을 구하는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 필요 경비를 빼면은 이게 양도 차익이잖아요. 양도 차익인데 여기 지금 119페이지는 뭐라고 나와 있죠? 이게 기준시가면 양도 당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 당시,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빼고 뭘 뺀다고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계산.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양도 차익. 이 흐름은 자 보세요. 실질 거래가액을 하게 되면은 자 보세요. 내가 만약 아파트를 10억에 팔았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그걸 갖다가 8억에 주고 샀어요. 취득가액이죠. 그 다음에 복비 주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 법무사 비용도 들어가고 그게 예를 들어 만약에 한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0.1억 해갖고 1억 9천이 되죠. 양도 차익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실질경비예요. 실질경비. 그죠? 실질경비니까 딱딱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기준시가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실질거래가액, 매매사례, 그 다음에 감정가액, 환산가액. 그 다음 그런 게 아무 없으니까 기준시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영수증, 매매하는 뭐 장부 그런 게 전혀 없거나 있어도 신뢰성이 낮을 때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무슨 영수증 낸 게 하나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걸 취득할 때는 당연히 필요경비가 들어가는 거죠. 뭐 복비나 뭐 기타 등등 비용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영수증이 없거나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세법에서 정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 뭐 3% 그러거든요. 대충 계산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계산하다 이렇게 쓰잖아요. 계산. 근데 이거는 계산이에요. 한자가 완전 달라요. 이 산자는 계산한다는 산자고, 요거 이 계자는 대충 하는 대충. 어바웃라는 계산이에요.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랑 좀 이제 느낌이 완전 다르죠.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빼서 양도 차익을 구한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 좀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기준시가 가액이 이런 것보다 낮을 때, 그러니까 이제 기준시가를 이렇게 했는데 이 기준시가의 가액이 무슨 보상, 국가에서 어디를 개발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상 가액이나 아니면 공매나 경매 가액 이런 것보다 낮을 때는 어떤 가액으로 한다? 그때는 당연히 이걸 기준시가로 하는 거예요. 더 높은 걸로. 왜냐하면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간평을 의뢰를 해요. 공매나 경매를 할 때도요. 보통 이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해서 감정가액을 받습니다. 근데 이 기준시가 이거보다 낮다? 그러면 이쪽으로 하는 게 맞죠. 이 중에서 간단히 좀 다른 예를 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뭐 경매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분이 이제 돈을 빌렸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뭐가 잘 안 갚았어요.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 채권을 회수해야 되니까 그 부동산 담보로 잡고 있는 주택이든 아파트든 땅이든 뭐든 하여튼간 나중에 안 했을 때는 경매로 넘겨요. 그래서 경매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법원에서는, 법원 경매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담보로 잡은 그 아파트가 시세는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돈을 빌렸을 때 10억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갖고 담보로 제공된 요 차입한 사람이 원금이 이제 갚지 못하면은 은행에서 채권 회수의 방법으로 이제 담보권을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경매가 되는데, 그러면은 경매를 하게 되면은 경매에 응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간평법인에다가 의뢰를 해요. 이 부동산이 얼마인가
가평을 의뢰를 하죠. 그럼 그때 가평을 한번 하기 때문에 이게 더 높다면은 이게 더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가액은 보통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원리금을 갚지 못해 갖고 이게 경매에 넘어갈 정도가 되면 어찌됐건 간에 굉장히 그러면 그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 가격이 이 감정에서 받은 가격이 높게 나와야 나중에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됐을 때도 높은 가격으로 이제 낙찰 가격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높은 낙찰 가격에서 은행이 은행 몫을 주고 그 다음 후순위자 몫도 주고 그러고 나서 그냥 법원에 비용 여러 가지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세에 가깝게 감정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요 감정가액이 필요하다. 맨 처음에 이제 경매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밑에 보면은 박스에 자산별 기준시가 산정 방법이 나와요. 보시면 토지부터 해갖고 토지, 건물, 주택 쭉 해서 영업권까지 나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양가로 1번, 양가로 3번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올 텐데, 일단은 이 박스에 있는 거는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주택,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번 토지, 건물, 주택은 이제 다음에 나올 내용을 요약해 놓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 5, 6도 쭉 있는데 요약은 됐지만은 대부분 오른쪽 기준시가를 보면 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평가한 금액이 상징세법에 따라서 평가한 금액을 이쪽 양도소득세법, 소득세법에서 준용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상징세법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좀 패스를 하고, 그렇지만 동그라미 1, 2, 3번 토지, 건물, 주택은 이쪽에서 따로 정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요거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페이지 120페이지 보겠습니다. 토지 기준시가. 토지의 기준시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 결정 고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를 한다. 다만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이사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런 법에 의해서 규정한 비교표에 의해서 비교평가한 가액을 한다. 그러나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집가 급등이나 집가 급등했거나 급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지역의 기준시가의 배율 방법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요약 정리된 거고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그 다음 페이지 반가로 1번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로 1번 일반 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동그라미 1번 기준시가의 계산 개별공시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필지당 가격을 결정 고시한다. 그래서 밑에 박스를 보시면 그래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양도소 취득 당시에 토지의 그 기준시가는 일단 고시된 개별 공시지가 이거는 제곱미터당이에요. 제곱미터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결정 고시를 해요. 그죠? 결정 고시를 해요. 그럼 내가 만약에 뭐 100 제곱미터가 있다면은 여기에다가 제곱미터당 결정 고시된 금액이 만약에 10,000원이다. 그러면은 이 땅은 얼마죠?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제곱미터당 하는 거예요. 지금 평당이 아니고요. 한 평은 3.3 제곱미터예요. 3.3 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고시를 하는 게 아니고 제곱미터당 고시를 하는 게 제곱미터당.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 개별 공시가의 적용은 평가 기준일이 아닌 결정 공시를 한다. 결정 공시. 결정 고시하는 거예요. 따라서 새로운 개별 공시가가 결정 공시일 이후 취득 또는 양도면 새로운 개별 공시가를 적용되고, 새로운 개별 공시가가 결정 공시되기 전에 양도 또는 취득할 때는 직전 공시가를 적용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밑에 표 보시면 이게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2015 우측 하단에 보면 2018년도는 5월 31일, 2019년도는 또 5월 31일. 이게 뭐라고요? 결정 고시하는 날, 결정 고시하는 날. 그런데 어떤 납세자분이 2019년도 3월 30 날에 양도를 했어요. 그죠? 그럼 근데 뭐 다 모른다고 가정을 하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기준시가를 2019년 요때면 언제예요? 그러면은 이 사이죠, 이 사이. 그럼 이게 아직 고시가 아직 안 돼 있죠. 그럼 이 납세자가 최선을 다해서 알 수 있는 고시 가격은 고시액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냥 만약 이쪽에 있다 그러면은 이거가 되고 금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원래 이 기준은 이 표 박스 밑에 보시면 공시 기준일은 올 때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이지만 실제 1월 1일이지만 이 결정 고시되는 이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낀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왜? 납세자가 아무리 애를 써도 고시를 하지 않았다, 결정하고 나서 고시를 하기 전이면 국가가 이미 그걸 갖다가 다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는 알 수가 없어요. 좀 정보 격차가 있죠.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이게 예전에 이게 좀 판례에 가서 좀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법원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납세자가 최선을 다해서 알 수 있는 그 가격, 알 수 있는 고시 일의 기준 금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122페이지. 개별 공시가가 평가 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해서 발생하는 토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 공시가를 수시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렇게 개별 공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줄, 유사한 지목, 이용 상황 등 집가 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법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기준시가를 다 이렇게 이제 결정 고시를 하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요 포스트, 주요 지역만 하게 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땅은 이 기준시가가 있는데 이쪽 땅은 없는 거예요. 이쪽 땅은 있는데 이쪽 땅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또 이제 고시를 해야 되느냐, 그런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인근의 이 토지와 비슷한, 토지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다른 토지하고도요. 인근의 이 토지와 비슷한, 그리고 이용하는 현황이 비슷한 걸 갖다가 스탠다드 표준이 된다. 스탠다드로 되는 이걸 표준지로 상정을 하고, 그죠? 그럼 이거하고 비교해서 이 가격을 산정을 하는 거예요. 세무서장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없다면 이걸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근처의 표준지, 이미 한번 기준시가를 매긴 데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보고
비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수가 있잖아요. 다시 보시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납세지 관할 세무사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그렇죠?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지방세법 단서에 따라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평가하거나 둘 이상의 간평 사업자에게 의뢰해서 감정가액을 고려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반가로 이완 요거는 패스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123페이지에 반가로 3번 90년 8월 30일 전에 취득한 토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12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이 박스가 90년도부터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 시가를 이렇게 이제 결정 고시하는 게 얼마 안 됐어요. 1990년도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몰라요. 이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안 돼 있고 그럴 때는 토지 등급가액이라고 해갖고 지금 기준 시가랑은 또 완전 다른 그런 체계로 토지를 이렇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토지 그 등급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준 시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국도교통부 사이트 가면 공시를 하고 있고요. 토지 등급이라는 거는 지우고 토지 등급은 토지 대장에 나와 있어요. 토지 대장. 좀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있고요. 등기부 등본. 여기는 뭐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게 있고요. 근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있고 뭐 토지 대장.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대장. 그다음에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가 완전 다른 거예요. 건축물 대장.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그냥 어떤 토지 아니면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은 난 건축물을 새로 만들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먼저 만들어요. 건축물 대장을. 그죠? 토지도 마찬가지고요. 요게 되면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는 등기부 등본에 없는 다른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은 이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써요. 어떻게 보면은 이쪽이 더 정확하거든요. 이쪽이 더. 그래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대장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토지 등급이 나와요. 토지 등급이. 그러니까 90년도 이전에 대한 토지 등급이 나와요. 토지 등급이. 그래서 이게 뭐 토지가 뭐 273등급이다, 뭐 1등급이다. 여러분 수능 등급이 아니고요. 토지도 이제 1등급부터 해서 몇백 등급까지 있는데 그 지역에 이 토지는 몇 등급이라는 게 그때 또 평가를 해놨어요. 그러다 다 일일이 토지대장에 다 기재를 해놨거든요. 그 토지대장을 보고 토지 등급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정보를 갖고 123페이지 1990년 8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기준 시가를 환산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토지 등급 그리고 토지 등급에 대한 가액이 나왔는데 이거랑 기준 시가랑은 개념이 완전 달라요.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90년 8월 달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바로 1대1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쓰려면은 환산을 시키려면은 123페이지에 나오는 박스 이 시대로 환산을 하면은 기준 시가화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옛날 토지다. 옛날 토지면은 기준 시가가 없는 토지면은 이렇게도 한번 기준 시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그럼 좀 잠깐 쉬었다가 또 건축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